电视机前的观众朋友们，大家好，欢迎您收看 China는 News. 저는 BJ 대륙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중국의 살인마의 소식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살인마, 어떤 살인마가 있을까요? 미국의 살인마. 전 세계적으로 살인마가 꽤 많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중국 살인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절대적인 1인자, 이름은 찐루차오라고 합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남자, 한족, 1960년대생, 12월 7일 생일,江苏省의 사람입니다. 이 살인마의 기록을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연쇄살인마가 아닙니다. 연쇄살인마가 아니에요. 한 명을 죽이고 또 그 다음 한 명을 죽이고,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듯이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살인마가 아닙니다. 단 하룻밤에 108명이라는 목숨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중국 살인마 랭킹 1위입니다. 이 범죄 과정과 이 사람의 심리 상태, 성장 과정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 이 사람의 얼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생겼죠. 네. 몸집은 작은 편입니다. 키가 162c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찐루차오라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룻밤에 108명을 죽이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유년 시절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에서, 아주 촌에서, 촌골짜기에서 평범한 농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아주 평범한 농부의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부유한 시절은 아니었고,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968년 8살이던 해죠. 8살에 이 아이는 중이염을 걸리게 됩니다. 중이염이라고 하면 소염제를 좀 먹고 항생제나 이런 걸 먹고 주사를 맞으면 요즘은 아주 치료하기 쉬운데, 1968년 중국은 이거를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 사람은 치료할 돈도 없었답니다. 귀 안에 염증입니다. 그냥. 저도 어릴 때 걸려봤어요.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금방 나아요. 그냥 귀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 하지만 그때 개의치 않은 이런 집안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를 못합니다. 이게 악화되다 보니까 청력, 즉 귀의 듣는 능력이 대부분이 감퇴됩니다. 여기서부터 찐루차오의 생활은 큰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귀가 잘 안 들리면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게 돼요. 청력을 거의 80% 내지 90%를 잃은 상태에서 말도 이제 어눌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과 초등학생인데 사람들과의 소통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때부터 찐루차오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과묵해지고 점점 사람들과 멀리하게 됩니다. 사회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잡힌 후에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저 사람들은 나를 지금 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항상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누가 옆에서 수근거릴 때마다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있을 거야. 나를 흉보고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욕하고 있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격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가족들과의 불화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안 되고요. 가족들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20살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누나와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애도 남자인지 결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공개 구혼 광고를 한 개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대요. 친누나한테. 근데 이 친누나는 그때 임신 상태였습니다. 몸도 많이 힘들고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안 적어줬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거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어린 나이의 찐 루차오는 이 임신한 누나한테 공기총을 겨눕니다. 총을 이렇게 누나한테 겨뤄요. 그 다음에 그 총 안에 있는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누나를 쏘기 시작합니다. 비비탄 총 아시죠? 그거 사람 맞으면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픕니다. 예. 그 안에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누나를 쏘아요. 누나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뒹굴고 난리가 났죠. 온 가족들이 달려와서 말려서 겨우겨우 그 상황을 종료를 시킵니다. 1984년 찐 루차오는 24살이 됩니다. 가족들의 여러 가지 노력하에 찐 루차오는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마을에 있는 어떤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뭔가 찐 루차오의 삶은 좀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화장품을 판매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나중에는 심지어 모 화장품 회사의 영업팀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찐 루차오는 자기의 삶을 회고할 때 그 시절이 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이런 시절이 있었던 찐 루차오가 어떻게 108명을 죽였는지 우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화장품 회사의 영업팀장까지 올라가면서 찐 루차오의 생활은 뭔가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 와중 남자가 주머니에 돈이 생기니 집에 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을 안 들어가요. 그 뜻은 즉 밖에서 뭔가를 집을 안 들어가. 와이프가 여러 번 좋은 말로 타일렀답니다. 여러 번 타일렀어요. 남편한테, 찐 루차오한테 타일렀어. 집에 들어와라. 하지만 찐 루차오는 와이프를 말을 듣지 않는지언정 폭행까지 시작을 합니다. 폭행까지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988년 28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을 가게 돼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을 가게 됐을까? 그 죄명은 강간입니다. 강간죄로 10년이라는 형을 받습니다. 그 해가 1988년이에요. 28살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1990년 감옥 생활을 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와이프는 그래도 착해. 계속 이 남자한테 면회를 갑니다. 와이프가 너무 착한 거야. 이 남자한테 면회를 계속 가. 근데 199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감옥 생활을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와이프가 면회를 갔어요. 가서 그런데 진 루차오의 같은 룸메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감옥을 쓰고 있는 룸메이트가 진 루차오의 와이프한테 물을 한 잔 따로 줬습니다. 진 루차오의 와이프한테 물을 한 잔 따로 줬는데 진 루차오가 그것을 보고 너희 둘이 간통이지. 너희 둘이 간통이지. 너희 둘이 나 몰래 만나고 있지. 라고 외치면서 그 룸메이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룸메이트는 그냥 면회 온 진 루차오의 와이프한테 물을 한 잔 따로 줬을 뿐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진 루차오의 와이프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로 진 루차오는 계속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총 10년형 아닙니까? 그런데 감면을 받아서 1997년 37살의 나이에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긴 9년 동안 진 루차오는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1년 감형을 받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끝나고 나서 1997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일자리는 못 찾고 생활은 어렵고 그냥 여기저기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2000년 되는 해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웨이즈화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웨이즈화라는 여자를 만나서 아주 빨리 이 둘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버릇은 남 못 준다고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진 루차오는 본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욕설은 기본이고 술 먹고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 와이프한테 너 가서 물건 훔쳐와. 아니야. 물건 못 훔쳐? 가서 그냥 몸 팔아서 돈 벌어와. 라고 와이프한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웨이즈화는 이거를 참지 못한 나머지 자기의 고향 윈난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 루차오의 108명 살인 사건은 스스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 가을에 웨이즈화가 윈난으로 도망을 갔어요. 2001년 2월 22일 2001년 2월 22일 겨울이죠. 윈난으로 쫓아갑니다. I don't care, listen, God, you say, baby, I love you.